요즘 해외 컬렉션을 보다 보면 이거 무슨 브랜드지? 못 보던 디자이너인데 좀 새롭네 하면서 눈에 띄는 룩을 발견하실 때가 있죠. 그 이름은 발음조차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은데 옷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요. 요즘 패션 트렌드는 젠지가 쥐락펴락하면서 M세대들이 그럭저럭 끌어주고 중년 세대들은 따라가기 바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젠지들은 가격 비싼 건 괜찮아도 세상 흔한 옷은 딱 질색하는 그런 유니크한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입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10대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 세대가 되어버린 데다가 이 팬데믹의 트라우마가 가장 심한 세대고 이 극단적 상황 속에 가장 양면적인 세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지의 성향을 보면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자, 마케터가 되기도 하죠. 비주류 브랜드라고 해도 나에게 어울리고 이쁘기만 하면 주변에 마구 자랑하고 또 알려주죠. 또 그들은 한번 쓰고 나서 되팔아버리는 리셀러의 최고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지를 새로운 마켓 체인저라고들 합니다. 이런 젠지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선한 신진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더 활기를 띠고 움직이는 트렌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 한국 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진의 매력이라면 바로 과감함, 신선함이 아닐까요? 물론 요즘 시대에 마케팅 능력까지 갖췄다면 더 좋겠지만 신진으로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저명한 패션 컨테스트나 대회 등을 통해서 이름을 한 번에 알릴 기회를 잡으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대회로는 럭셔리 브랜드 그룹 LVMH에서 후원하는 LVMH 프라이즈가 있습니다. LVMH 프라이즈는 시즌 2번 이상 컬렉션을 제작해본 40세 미만의 디자이너라면 다 도전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거쳐간 지금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15년에는 버질아블로의 오프화이트나 뎀나의 베트멍, 그리고 최종 위너로는 자크무스 이렇게 역대급 신진 디자이너들을 배출했는데요. 2017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유난의 엠부시가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는데요. 2018년엔 스페셜 위너로 록황의 록이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 LVMH 세미파이널 20명의 후보 중에 한국인 디자이너 2명이 들어가 있어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 한 명은 궁허라는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허금연 디자이너입니다. 맨스웨어에 파격적이고 소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든다는 그녀는 패셔니스트 디자이너 일원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패셔니스트는 런던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그룹인데요. 패션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회사에서 런던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기 위해 유망한 디자이너들을 선정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그들의 패션쇼를 개최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조너던 앤더슨, 시몬 로샤, 지금의 첸로 등이 패셔니스트 출신으로 유명한데요. 궁허는 202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패셔니스트 디자이너로 서게 되면서 떠오르는 신인으로 이미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로 인정받은 셈이죠. 궁허가 졸업한 학교 역시 센트럴 세인마틴 스쿨이라고 영국의 저명한 패션 스쿨이죠. 잘 되는 디자이너 떡잎부터 알아보기 위해 이 학교 졸업 작품전은 런던 패션 위크에 따로 배정될 만큼 졸업생들에게는 인생 최대의 데뷔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이 대학 졸업전은 이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인스타에 올린 작품 하나로 스타덤에 오른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박소희라고 하는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졸업작품 드레스는 다수의 해외 유명 패션 매거진을 통해서 아리아나 그란데, 마일리 사이러스와 같은 셀럽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인스타 계정명 그대로 미스 소희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런칭한 거죠. 또한 2021년에는 그녀의 재능과 브랜드 비전을 높이 산 이탈리아 브랜드 돌체앤가바나가 그녀의 이번 시즌 컬렉션을 위해 모든 비용과 장소를 후원하겠다고 밝혔죠. 이렇게 돌체앤가바나의 전적인 후원 덕에 그녀의 첫 데뷔 컬렉션은 그 마케팅 효과까지 완전 믿고 보는 쇼가 된 거죠.
자, 이러한 후원과 관심은 신진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도 서울 패션위크 제너레이션 넥스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기업 지원으로는 2005년부터 시작한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가 대표적이죠. 이 SFDF를 통해 유돈체, 준지 같은 디자이너가 발굴되고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출한 아이덴티티와 감각으로 유명 브랜드로부터 먼저 러브콜을 받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자동차 에어백 소재로 감각적인 패션의 업사이클 룩으로 유명한 강혁이라는 브랜드죠. 남성 듀오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브랜드 강혁은 이 에어백 소재 하나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특히 리복과의 콜라보는 패션계의 우리혁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 운빨이 아니라 그들의 손수, 해체, 재조합하는 능력으로 클래식한 리복 운동화를 하이엔드까지 끌어올렸다는 데 그 성공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은 잘게 찢은 에어백 소재를 불규칙하게 패치워크 형식으로 붙였는데요. 각 조각들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스티칭으로 이어붙여서 그 손맛까지 가미한 거죠. 강혁만의 시그니처를 잃지 않고 클래식한 아이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복과 콜라보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는 롱런의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강혁 브랜드는 2021, 2022년 연속 SFDF 위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디자이너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아 한류 열풍과 함께 K-패션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서울 패션 위크에서는 일부 디자이너들이 직접 파리로 날아가서 쇼를 열었습니다. 파리의 사랑을 받은 서울의 디자이너는 누가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쇼로 대체되면서 최초로 고궁, 국립박물관 등 한국의 역사적 명소에서 패션 필름을 제작하여 전 세계로 송출했는데요. 한국의 전통미와 K-패션의 독창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년 FW 시즌에는 세계 4대 컬렉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파리 컬렉션에 진출을 한 겁니다. 지난 시즌 덕수궁이라는 장소와 그만의 화려한 색감 및 패턴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던 두 칸은 이번 시즌 한국적인 곡선미에 타이다잉의 올오버 프린트를 더해 웅장한 멋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셀럽들의 데일리룩으로 사랑받은 디자이너 브랜드 잉크 역시 이번 파리 무대를 통해 80년대의 글램 모드를 기반으로 한 그녀만의 엘레강스하고도 파워풀한 잉크 우먼을 선보였고요. 2020년 이미 파리 컬렉션 데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혜영 디자이너의 분덕함머는 이번 파리 무대에서 분덕함머 특유의 여성적인 절제미가 돋보이도록 유틸리티하고 모던한 감성으로 그녀만의 유니크한 룩을 보여줬습니다. 또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역할을 톡톡히 한 브랜드 라인은 스키복 아카이브 모티브를 활용하여 유니크한 패턴과 커팅의 믹스앤매치로 신선한 라이만의 액티비티 룩을 선보였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은 국내나 해외나 유통 플랫폼 개발이 무척 중요하죠. 아마존, 네이버 같은 플랫폼도 좋지만 디자이너들의 컨셉을 좀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감성을 찾아오는 소비자와 딱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애쉬라고 핸드메이드 마켓플레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2005년에 런칭한 애쉬는 숱한 어려움 끝에 수공예품 넘버원 이커머스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히피들의 벼룩 시장이란 별명만큼 뭔가 촌스럽다는 이미지를 벗지 못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젠지 열풍 이 두 가지 요소로 애쉬는 반전을 맞게 됩니다. 대량 생산으로 싸고 빠른 공급을 지향하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깃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애쉬는 한정적인 수량이지만 다양한 스타일과 수공의 장인을 내세워 커뮤니티 기반으로 브랜드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었는데요. 마침 코로나 격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 냄새와 손맛을 그리워하는 소비자들, 또 이렇게 나만의 취향으로 희소성에 가치를 둔 MZ세대들의 눈에 딱 들은 겁니다. 애쉬는 2021년 중고거래 플랫폼 디팝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이 디팝은 영국의 당근 같은 플랫폼인데요. 이용자의 80% 이상이 MZ세대로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많이 보고 산다는 브랜드들은 이 애쉬 크리에이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판타지 로맨틱 드레스로 유명한 리리카 마토시입니다. 제니도 사랑한 구름 스웨터, 하트뻥 스웨터, 반려견과의 보드 체크 베스트의 커플룩으로 유명한 그녀는 2016년 애쉬에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디자이너로 시작했습니다. 코소보 출신의 그녀는 특유의 럭셔리 패브릭과 장식 부자재 소식 능력으로 초창기에는 반짝이는 장식들을 중심으로 한 스타킹, 헤어 액세서리, 가방들을 내놨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폼 디자이너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녀만의 로맨틱한 판타지 감성과 손맛이 만나 젠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랜드로 성공한 게 아닐까요? 또 독특한 나만의 제품을 찾기 위해 젠지들은 기꺼이 빈티지 샵을 찾아다니고 스스로 리폼으로 재창조해서 입으려는 DNA가 충만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버려진 패브릭, 빈티지 의류를 과감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보여주는 신선한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의 레이브 리뷰라는 브랜드인데요. 지속가능 서스테너블 패션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환경운동이 아닌 이렇게 의식 있는 MZ세대들에 의해 힙하게 재창조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레이브 리뷰는 이런 맥시멀한 업사이클링 패션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021년 구찌에서 찜콩 당하면서 구찌 볼트에 당당히 그 레이블을 올립니다. 구찌 볼트는 2021년 구찌 브랜드 100주년을 맞아 시작한 프로젝트로 신진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라인과 구찌의 빈티지 아카이브 등을 리미티드 형식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이렇게 젊은 주얼리 디자이너들과의 재미있는 콜라보 라인을 선보이기도 하고 반스나 더 노스페이스와 같은 전통 브랜드와의 콜라보까지 했는데요. 올해 초 메타버스 상품으로 선보인 슈퍼 구찌는 나오자마자 바로 솔드아웃이었습니다. 마치 미켈레이의 보물창고 같이 구찌만의 전통 헤리티지를 가장 현대적으로 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디자이너라도 대중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 판매해주는 에이전시나 플랫폼을 찾게 됩니다. 특히 최근 국내의 패션 브랜드 에이전시 아이디얼 피플의 경우 29cm와의 협업으로 뉴욕 패션위크 행사장에 뉴 커넥트라는 쇼룸을 열어 넷다포르테, 매치스 패션, 블루밍데일즈 등 해외의 온오프 리테일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죠.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아더에러나 앤더슨 벨 역시 초기 무신사나 W컨셉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었고 거기에 투모로우와 같은 해외 유명 에이전시 쇼룸을 만나 해외 진출에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가 소비자와의 연결을 위해 유명 플랫폼에 소속되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포스터걸이라는 브랜드는 이번 런던 컬렉션에서 아주 핫했습니다. 이번이 첫 데뷔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눈에 익숙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2017년 런칭한 포스터걸은 카일리 제너, 두아리파 등 패션 셀럽들이 그들의 SNS에 도배하면서 컷아웃 디테일의 Y2K 파티룩이라는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런웨이 프론트로우가 그렇게 화려했던 겁니다. 국내에도 인기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있죠. 더 오픈 프로덕트와 맛땡김 같은 브랜드들인데요. 부지런하게 셀럽들의 브랜드 착장샷을 리그램하고 브랜드의 다양한 오픈 소식을 발빠르게 공유하면서 소비자와의 연결 창구로 SNS를 적극 활용합니다. 또 브랜드 오피셜이 아닌 디자이너들의 일상룩 개인 계정의 인기를 더 높게 끌어올리면서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기꺼이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치열하기로 유명한 패션 세계의 신진들 활약을 소개드렸는데요.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한 많은 국내 신진 브랜드의 응원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